안녕하세요. 통합과학 B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각자 풀었던 설문지 퀴즈에 대한 정답을 먼저 확인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문지에 옳은 설명을 고르면 하고 3개의 보기를 주어졌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족이라고 한다. 이거 맞나요? 틀리죠. 가로줄을 뭐라 그래요? 족이 아니라 주기라고 표현을 해주죠. 족은 뭐예요? 그쵸,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의미를 했습니다. 세로줄이 뭐고 가로줄이 뭔지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보기입니다.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비슷한 성질을 지닌다 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성질을 지니는 게 있긴 있었는데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이었죠. 세로줄은 같은 주기가 아니라 같은 뭐예요? 같은 족 원소들이었죠. 그래서 같은 족 원소들은 비슷한 성질을 지닌다로 바꿔주어야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모두 다 18족 원소들에 속하는 원소들이었죠. 그럼 18족 원소들을 무슨 기체라고 불러요?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세 번째 거가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거 모두 다 잘 골랐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새로운 소단원 나가야 되는데요. 교과서는 38쪽입니다. 자, 새로운 소단원 제목이 뭐냐면 화학결합과 물질의 형성이에요. 자, 이번에는 화학결합을 공부하게 돼요. 지난 시간까지는 다양한 원소들을 공부했었어요. 자, 밑에 그러면서 생각 펼치기 하면서 뭐 색깔 나오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이 바로 그거예요. 자, 물감 색깔들은 이제 많아봐야 뭐 48개의 색 정도인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아주 다양한 색깔들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48개의 색들을 다양하게 섞으면 많은 색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의 종류는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보다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각자 하나씩 원소들이 주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원소들이 섞여져서 결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물질들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섞여서 다양한 색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도 다양한 원소들이 섞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소와 원소, 원자, 원자가 결합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전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교과서는 40쪽이 됐고요.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교과서에 있는 거대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주기율표 가지고 왔는데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 할 때 선생님이 20번까지는 잘 알아두어야 하는 그런 주기율표이기 때문에 단주기율표라고 설명을 해줬고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라고 이 주기율표를 가지고 왔고요. 자, 주기율표를 잘 보면 이게 나와 있을 때도 있고 안 나와 있을 때도 있는데 지금 네모칸, 예를 들어서 수소라고 하면 수소의 왼쪽 위에 1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밑에 리튬을 보면 리튬은 3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염소의 경우에는 17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원자 번호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원자 번호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원자 번호는 이런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자, 원소들의 원자 번호는요, 사실 무슨 수랑 똑같냐면 이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랑 똑같아요. 또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중성 원자일 경우에 전자의 수랑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한 게 있었어요. 옛날에 선생님이 이거 그림 보여줬었죠? 이거는 헬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 전자가 다니고 있는 궤도를 조금 더 크게 그린 것만 차이가 있고 이 그림을 보여줬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양성자, 중성자, 전자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배웠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양성자는 뭐냐면 중간에 원자 핵에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요거죠. 그럼 지금 이 헬륨은 양성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2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중성자도 지금 2개지만 중성자는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성자는 개수를 지금은 생각을 안 하고요. 양성자만 2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원자핵 주위로 돌아다니고 있는 요 마이너스라고 적혀져 있는 이것이 바로 전자죠. 전자가 지금 몇 개 돌아다니고 있어요? 2개 돌아다니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원소들의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랑 전자 수와 관련이 있대요. 헬륨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기 때문에 양성자 플러스 전하를 띤 이 양성자가 몇 개? 2개가 되는 거고 전자수도 2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2번 헬륨이라는 거, 이 번호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주어지거나 아니면 힌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 헬륨의 경우에는 2번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도 2개고 전자수도 2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문제를 내볼게요. 나트륨 얘들아, 이 주기율표에서 나트륨 찾아보세요. 어딨죠? 그쵸, 여기 있죠. 나트륨 1족 원소죠? 나트륨. 그리고 여기 번호 보니까 1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이거 딱 주어지고 나트륨의 양성자 수는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면 몇 개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쵸, 11개라고 대답해야 돼요. 전자수, 중성원자예요? 나트륨 중성원자가 있어요. 전자수는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11개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겁니다. 11개 나트륨의 양성자수는 11번이기 때문에 11개가 되고 전자수도 11번이기 때문에 11개가 됩니다. 그럼 원자 번호 주어지면 양성자수, 전자수 모두 다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전자 배치를 할 겁니다. 전자 배치를 할 때는 중요한 규칙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 규칙들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교과서는 41쪽이에요. 자, 교과서 41쪽에 있는 선생님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헬륨 얘기할 때 여기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는 궤도 요거를 그렸잖아요. 요거는 사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요거는 전자가 운동하며 차지하는 공간 또는 전자가 운동하고 있는 이 궤도,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 껍질, 양파 껍질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자 껍질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온 것이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지금 산소를 보니까 요거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파란색 공 모양이 전자들인데 전자가 다니고 있는 궤도가 하나가 아니죠. 이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몇 개 있어요? 산소는 전자 껍질이 2개를 가지고 있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나트륨은 전자 껍질이 무려 몇 개예요?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자 껍질이라고 이름을 다 붙여주면 이 3개가 각각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자 껍질에 이름을 붙여주는데 어떻게 붙여주냐면 원자핵에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을 첫 번째 전자 껍질이라고 하고요. 그럼 그 다음은 몇 번째일까? 그치, 2번째 전자 껍질이 됩니다. 그 다음은 나트륨은 3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은 3번째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있으면 4번째 전자 껍질이 되겠죠. 그래서 원자핵에 가장 가까운 순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전자 껍질에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 요거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본문을 볼게요. 전자는 이제 전자를 우리가 채울 거예요. 아까 나트륨은 전자 몇 개 가지고 있는다 했냐면 나트륨 11번이에요. 그럼 전자도 몇 개일까요? 11개란 말이에요. 근데 11개를 채워야 되는데 전자 껍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는 것이 본문에 적혀져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채우냐? 첫 번째, 전자는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대로 채워진대요. 자, 아까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 몇 번째 전자 껍질? 그치. 첫 번째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만약에 첫 번째 전자 껍질 다 찼어요. 그러면 차례로 채워진다고 하니까 두 번째 전자 껍질을 채우고, 두 번째 전자 껍질 다 찼으면 세 번째 전자 껍질, 그게 또 다 차면 네 번째 전자 껍질, 이렇게 차례대로 채워진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나와 있어요. 원자핵과 가까운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대요. 자, 모르는 단어 나왔어요. 에너지 준위. 자,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수준. 자, 에너지 준위가 낮다는 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레벨이 낮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근데 에너지가 낮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안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에너지가 너무 높으면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얘는 완전 불안정한 거예요. 거의 막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불안정한 상태고 뭔가 차분히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안정된 상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원자핵과 가까운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대요.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게 안정된 거니까 더 좋겠죠. 그러면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 첫 번째 전자 껍질이 굉장히 안정된 거예요. 그럼 안정된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전자를 채우게 되겠죠. 자, 전자는 사실 마이너스 전하잖아요. 그리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입장에서 플러스랑 가까이 있는 게 조금 더 안정되고 좋겠죠? 그래서 가까이부터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또 다른 규칙이 나오네요. 각 전자 껍질에는 제한된 개수의 전자만 들어갈 수 있대요. 아까 나트륨 아까 11번이라서 1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다 했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11개를 다 못 넣는다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개수를 알아야 되겠죠? 제한된 개수. 자, 원자핵에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는 최대 몇 개 들어간대요? 2개 들어간대요. 자,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 아까 첫 번째 전자 껍질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 전자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간대. 그 다음은 최대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대요.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다 8개의 전자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전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부터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개수의 전자 2개, 8개, 8개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전자 모두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진 것이 교과서 다시 40쪽으로 이거 밑줄 쳤고요. 교과서 40쪽으로 돌아가면 탐구활동에 이렇게 잘 채워져 있는 표가 하나 나와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계속 나트륨 했으니까 나트륨 볼까요? 나트륨은 11번이에요. 그럼 전자는 총 11개예요. 그럼 이 11개의 전자를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전자 껍질부터? 첫 번째 전자 껍질부터 채워줘요. 근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11개 모두 다 들어가요? 아니죠. 몇 개까지? 2개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2개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11개 중에서 2개 채웠대. 그럼 몇 개 남았어요? 9개 남았어요. 근데 이 9개 다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두 번째 전자 껍질도 8개까지밖에 안 들어가니까 8개 채우고 나머지 1개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이렇게 채워준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채워준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거 F, 요거 플루오린이라고 해요. 자, 플루오린은 몇 번이냐면 여기 숫자 9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9번입니다. 원자번호 9번이라는 의미는 이 플루오린이 가지고 있는 전자가 9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 9개의 전자를 전자 껍질에다가 채워볼 거예요. 첫 번째 전자 껍질부터. 첫 번째 전자 껍질은 2개까지밖에 안 채워져요. 2개 채우고 나면 플루오린의 전자 몇 개 남아요? 7개 남아요. 그 7개 다 어디다 넣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워진 모양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탐구활동이다 보니까 안 채워진 애들이 있어요. 8번, 요거 산소입니다. 그리고 12번, 요거 마그네슘이에요. 요거 채울 수 있겠죠? 산소는 총 몇 개의 전자를 채워야 돼요? 8개 채우면 되겠죠? 첫 번째 전자 껍질부터 채워야 돼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12개의 전자 껍질을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자 한번 채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곧 등교 계약하니까 그때 선생님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 또 어떤 정보가 나와 있냐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1쪽에. 전자들 중에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채워져 있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뭐라 그런대요?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 아니에요. 원자가 전자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원자가 전자라고 한대요. 자, 뭐라 그랬냐면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채워져 있대요. 자, 수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수소 보니까 얘는 지금 전자 1개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라 해봤자 첫 번째 전자 껍질이에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있죠. 이 전자가 원자가 전자인 거예요. 그럼 수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 거예요? 1개인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리튬, 우리 알칼리 금속 라인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리튬입니다. 리튬도 3번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전자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껍질에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가장 바깥 전자껍질은 두 번째 전자껍질이고 이 두 번째 전자껍질에 있는 채워져 있는 이 전자가 원자가 전자입니다. 원자가 전자는 총 1개네요. 자, 너트륨도 마찬가지로 11번이라서 2개, 8개, 1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전자껍질, 세 번째 전자껍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자,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는 1개가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1쪽에 있는 이 알칼리 금속은 모두 다 원자가 전자가 몇 개가 됐어요? 1개가 됐어요. 이해되나요? 자, 여기서 또 17쪽을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7쪽도 가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플루오린 했었죠? 자, 플루오린 보니까 지금 전자껍질이 2개가 있어요. 그럼 가장 마지막 전자껍질은 두 번째 전자껍질이 되겠죠. 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몇 개 채워져 있어요? 아까 7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다 두 번째 전자껍질에 있는 이 모든 전자가 원자가 전자이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는 7개가 됩니다. 자, 밑에 이거 C에 이거 염소예요. 염소도 마찬가지로 17번이기 때문에 총 17개의 전자를 채우면 2개, 8개, 7개가 돼요. 그래서 가장 바깥 전자껍질인 세 번째 전자껍질의 7개가 모두 다 원자가 전자가 됩니다. 원자가 전자는 몇 개가 될까요? 7개가 되겠죠. 그럼 플루오린이나 염소 모두 다 같이 7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사실 다른 족들도 다 같은 원자가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원자가 전자 알아볼 거예요. 아까 1쪽에 있는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 몇 개였어요? 다 1개였어요. 자, 그 다음에 2족 아까 마그네슘 채웠나요? 마그네슘 채운 것까지 합치면 요거 B, 요거 베릴륨인데 베릴륨이랑 마그네슘 보면 원자가 전자가 모두 다 2개예요. 자, 그 다음에 13족 볼게요. 선생님이 2족 다음에 13족 된다 했죠? 이렇게 짧은 애들은. 그래서 13족 아이들을 보면 붕소입니다. 붕소는 원자가 전자 3개, 알루미늄도 3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족은 3개, 그럼 14족은 몇 개일까? 그치? 4개가 되고 15족도 세어보면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가 됩니다. 자, 같은 쪽이면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같구나 이 정도면은 좀 알아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18쪽이에요. 18쪽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 18쪽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일까요? 헬륨 보니까 2개인가? 네온이랑 아르곤 보니까 8개인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18쪽을 생각할 때는 원자가 전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전자들 중에서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채워져 있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래요. 그냥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채워져 있는 전자가 아니라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해야 된대. 반응을 해야 된대. 근데 얘들아, 18쪽 원소들은 무슨 기체라고 불린다고 했을까? 비활성 기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비활성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반응을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28쪽 원소들은 화학 반응 안 해요. 화학 반응 안 하니까 비활성 기체인 거예요. 그럼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아무것도 없겠네. 화학 반응 안 하니까. 그래서 18쪽 원소들은 2개, 8개 이게 아니라 원자가 전자가 없다 혹은 0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화학 반응 안 하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으니까 그 전자는 0개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18쪽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라서 지금 원자가 전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0개가 아니라 몇 개의 그런 원자가 전자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이 원자가 전자 0개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스스로 안정됐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 안정되어 있는 18쪽 원소들이 부럽겠죠? 그래서 부러워서 얘네들도 18쪽 원소들을 따라서 전자를 채우거나 버리거나 하면서 18쪽 원소가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런 규칙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본문에 또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8쪽 원소들은 매우 안정해서, 왜냐면 다 채워져 있으니까. 매우 안정해서 다른 원자와 결합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반응을 안 해요. 이것은 18쪽 원소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 혹은 헬륨의 경우에는 2개
얘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18쪽 이외의 원소들은 다른 원자랑 결합을 하면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워서 안정해지려고, 18쪽처럼 안정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18쪽처럼 안정해지려고 결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화학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이름이 있는데요. 이렇게 원소들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워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을 뭐라 그러는데요? 옥텟 규칙이라고 한대요. 이제 옥타라는 그런 말이 8개를 의미를 해줘요. 그래서 그 8개의 의미, 8개를 채워야 하는 규칙이다라고 해서 이름이 옥텟 규칙입니다. 18쪽 원소는 옥텟 규칙에 만족하기 때문에 화학 결합을 안 하는 거고요. 다른 18쪽 이외의 원소들은 옥텟 규칙 만족 안 하니까 얘는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화학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화학 결합을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중요하니까 밑줄 치고요. 설문지에는 선생님이 요거 이제 교과서 41쪽에 나와 있는 확인하기 1번 문제를 설문지에 넣어 놓을 테니까 설문지 요거 풀려면 얘네들이 몇 번인지 알고 전자 배치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탐구했던 거 40쪽에 있는 탐구했던 거 보면서 산소가 몇 번이지, 전자 배치 어떻게 되지, 염소 몇 번이지, 전자 배치 어떻게 되지, 질소 몇 번이지, 전자 배치 어떻게 되지 한번 그려보고 얘네가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를 다 채워서 안정해지려면 전자가 몇 개 더 필요할지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다 설명했으니까 다 쓸 수 있겠죠? 오늘도 이렇게 확인하기까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